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14일 토요일이고 오전 일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시스템은 화이트 케이스의 앱코 G40이라는 모델인데, 일단 사용하다가 자꾸 멈춘다고 스로틀링? 이러한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요. CPU는 12600KF인가? 맞네요. 12600KF 모델인데, 원인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문제더라고요.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케이스 내에 있는 전면팬 셋, 후면팬 하나, 팬 4개가 전부 작동을 안 한다.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어쩔 때는 LED가 들어왔다가 어쩔 때는 팬이 안 돌았다가 이러한 증상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일단 G40 같은 경우에는 팬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앱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컨트롤러를 좀 별도로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구형 모델이라 없더라고요. 시스템 팬 종류가 여러 개로 바뀌었거든요. 스마트팬 3.0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구형이고, 여기 보시면 몰렉스 단자로 되어 있는 팬들이라 앱코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시스템 팬 총 4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상으로 비용을 일부 내고 받았고요. 그래서 케이스 팬까지 교체 작업을 했고, 그리고 LED를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 얘도 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도 제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LED 스위치만 흰색, 파란색으로 좀 다르죠. 여기 있네, 스위치. 컨트롤러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각종 벤치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멈춤 증상 있는 점인지 확인했고요. 기존에는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12600KF 잘 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클럭 잘 터지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가 5V RGB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듀얼 쿨러도 LED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단자 연결이 안 돼 있죠. LED 불이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5V RGB 컨트롤러 별도로 구입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와 있는 PC,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잘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 사용 중에 화면이 나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순행도 뺐고, 순행 뺀 이유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순행 장착을 하면 메모리 간섭, 그리고 CPU 보조 전원 케이블, 단자, 간섭이 있어서 다 가립니다. 제대로 뺄 수가 없어요. 일단 순행을 빼고 테스트를 해봤고, 일단 메모리 테스트 돌려보는데 정상으로 뜨죠. 요거 검사하는데 3시간 33분 걸렸네요. 일단 제가 어저께 돌려봤을 때 맨 처음에 고객분이 사용하던 메모리가 팅그룹입니다. 팅그룹에 5600짜리 2개인데, 첫 번째 메모리 꽂으면 정상 작동을 하고 두 번째 메모리 꽂으면 전원이 안 들어요.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화면이 안 뜬다. 화면이 안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두 번째 메모리가 불량이에요.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고객분이 별도로 메모리를 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메모리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요겁니다. 에센코 클레브 5600짜리고요. 네오 모델이에요. 에센코 클레브 5600 메모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메모리가 있고, 몇 달 전에 새로 나온 AMD 전용 네오라는 버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네오라는 버전의 메모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AS를 하는 입장에서 수십 대의 PC가 들어왔을 때 네오 모델의 메모리를 꽂았을 때 화면이 안 들어오거나 정상 작동 안 되거나 D램에 불 들어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오 모델을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오 모델을 사는 이유, 기존 모델보다 10,000원이 싸요. 메모리가 2개니까 20,000원이 싸진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네오는 조금 불안정하다. 기존 모델 구입하시는 게 낫다. 듀얼로 꽂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듀얼로 꽂으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까지 해본 거고요. 일단은 뭐 이 상태로 메모리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메모리는 정상 작동을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얘 한번 꽂아 볼게요. 불량 난 거. 그리고 메모리를 자주 뺐다 꽂았다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꽉 꽂으면 요 메모리 이 양쪽 락이 딱 잠기는데,
꽉 꽂은 거거든요. 근데 잠기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로 뺐다 꽂았다를 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잠기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2번이든 4번이든 똑같아요. 일단 제가 불량으로 판단했던 메모리 지금 꽂았고요. 전원 켜볼게요. 안 켜지죠. 희한하죠. 메모리 때문에 안 켜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안 켜집니다. 이 메모리가 불량이다. 일단 다시 원래대로 에센코 클레브 네오 메모리 듀얼로 꽂아놓고 이제는 윈도우로 구동을 해가면서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화면 안뜸 또는 사용 중 화면 나감 주 증상이 발생되는지 이제부터 렌더링을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당연히 할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영상에 다 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수리점에서나 다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서 당연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댓글 보니까 내부 청소 상태가 엉망이던데 뭐 청소를 안 해주네요, 뭐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제 영상들을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저희가 AS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플레이, 증상 재현, 증상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합니다. 입고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 작업부터 하면 작동이 잘 돼. 청소를 해서 그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고객분이 안 되는 증상을 말씀하시고 그 증상이 정말로 나오는지 렌더링을 쭉 걸어보고 진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해 가셨죠?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청소 작업을 하고 AS 완료를 해요. 입고한다고 무조건 청소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리점 영상들을 보시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를 안 하겠습니까? 매장에 컴프레셔가 다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한 얘기들을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진 않으니까 제가 영상 켠 김에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PC 테스트 끝나고 나면 어제 입고됐던 다음 PC 진행을 할 텐데 엄청 무겁고 사양대도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보니까 아스트랄 그래픽카드 같고요. 수리점 두 군데를 거쳤다가 그래픽카드가 살짝 빠져 보이냐? 그래픽카드도 지금 현재 쳐져 있고 수리점 두 군데 들렸다가 해결을 못하고 저희 쪽으로 세 번째 오신 거예요.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 뜬다는 거고 메모리가 8000 몇 짜리라고 하던데 상당히 고사양의 메모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막시무스고 CPU가 285K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만 봐도 7,800만원 정도 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루 스크린이 잘 뜨는지 왜 뜨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210km 정도 달려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한 200km 정도 되면 전주 익산 정도 거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정확히 뭐 어디서 오셨냐라고는 안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 나와야 되니까 요 PC 끝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바이오스를 제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윈도우 계정 비번을 제가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분 등록되어 있는 그쪽으로 인증 코드 좀 알려주세요. 자, PC를 좀 볼게요. 조립을 막 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막 한 거. 조립을 막 했던 새 제품이에요? 예. 메모리 지금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예. 원래 하나는 아니었을 하나만 때는. 샀어요. 단품으로? 예. 저번에 안 되던데. 메모리 불량이에요? 불량이 아니라 호환성이라고 해야 되죠. 저번에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다 저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됐었거든요. 진짜요? 예. 일단 보시죠. 예. CPU는 몇이에요? 라이젠 같은데? 7800. 7800이요? 메모리 지금 3번 슬롯에 하나 꽂았고 옮겨보셨죠, 슬롯? 안 옮겨요. 안 옮겨보셨어요? 우선 CPU에 불이 들어와서. CPU에 불이 들어와요? 예. 제 기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래픽카드도 라데온이네요. 라라랜드 조합이네. 예. CPU만 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메모리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CPU하고 D램하고 예. 동시에 불이 들어온다. 예. 일단 제가 의심 가는 거 메모리 슬롯 바꿔보고 저희 메모리로 교체해서 꽂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젠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에 바로 뜨진 않아요. 요즘 라이젠 제품들이 부팅할 때 조금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펜은 왜 안 돌아요? 제가 전원을 아마 안 꼽았어요. 뒤에 안 꽂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얇은 지식으로 그냥 대충 조립을 한 거죠. 아예 아닙니다. 반응이 없네. 제가 지금 2번에다 옮겼거든요. 2번에 옮기니까 뜨네요. 32기가 용량 큰 거였네. 슬롯도 옮겨봐야 돼요. 슬롯 옮겨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메모리 꽂아봐야 돼요. 네, 요 메모리가 약간 좀 특성을 좀 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슬롯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량이 아니고 네.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면 네. 2번, 4번이 우선이에요. 뭐 퍼스트 적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게 2번, 4번이요. 그래요? 3번으로 네. 알고 있어요. 3번을. 3번이 아니에요. 에즈락은 보통 마지막에 4번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에즈락 보드를 잘 안 써서 하나 꽂는다 그러면 마지막 4번 끝에다 꽂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에즈락 세미나 갈 거거든요. 그때 제가 에즈락 담당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그럼 CPU 불 안 들어? 지금. 다시 메모리 옮겼으니까요. 네. 그럼 메모리 문제였네요? 네, 메모리 문제죠. 근데 어떻게 CPU까지 불이 안 들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옵니다. 네. 전 그래가지고 이것도 메인보드까지 배터리 관광 아닌가 좀 약간 좀 불안해. 이게 지금 메모리 특성 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디버그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네.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다려. 야씨 뭐야 이거? 기다려야 된다. 3번은 아까 안 됐어요, 아예. 아예 안 됐어요? 예. 자, 4번도 되죠. 얘는 보드 분량이 아니에요. 나머지 다 잘 돌고 있는 거. 네, 지금 잘 올라오는 것 같고요. 온도도 뭐 무난하고 CPU 팬도 무난하게 잘 돌고 있고 SSD는 2테라 꽂으셨네요. 괜찮은 거 꽂으셨네요. 네, 다 무난합니다. 아이고. 대부분 다 처음 조립하시면 5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는 되게 많이 조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했는데 M.2도 처음 해보고 이런 네. 사제 네. 쿨러도 처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다 달려있는 거 그냥 네. 딱 꽂았는데 갑자기 손 놔주고서 내가 꽂아라 하니까 이제 네. 멘탈 나가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고생해서 했는데 아이고 참 네. 렌 때문에 그렇죠. 뭐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 다 우여곡절 겪죠. 이거는 뭐 그냥 양반인 거군요. 다행히. 네, 그렇죠. 참 신기하네. D램에 불 들어와요. 이런 AS가 많아요. 근데 실제 D램에 불 들어와요. 뭐 CPU에 불 들어와요. 이게 불 들어올 때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경우는 한 3, 40%. 나머지 50% 이상은 다 이러한 스타일들이 호환성 아니면 조립 미숙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뒤에 팬들이 안 도는데 이거 왜 안 도는지 좀 보고. 제가 아마 핀을 안 꼽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것만 마무리하고. 요거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예, 요거 같아요. 뭐, 안 들어오면 그런갑다 할 텐데, 펜은 들어와야죠. 돌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이쪽 끝에 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저 뒤쪽에 있거든요. 예. 이 길이가 안 돼요. RGB 얘도 안 꽂으셨네요. 이게 네. 핀이 구부려 먹었어요. 제가 꼽다가 그래 부러졌어요? 부러지지 않았는데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냥. 다크프레시 DLS21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버전 업된 스타일인데요. 예전에는 LED 버튼으로만 LED 색상을 바꿔요. 강의가 되는데 이 정도면. 근데 LED 버튼으로 바꾸는데 어떤 분들은 버튼이 아니고 나 메인보드 어플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크프레시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를 메인보드 5V에 딱 꽂아 놓으면 얘를 길게 누르면 메인보드로 넘어가거든요. 깜빡거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메인보드로 가요. 에즈락이 뭐죠? RGB가 RGB 퓨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롬 RGB인가? 하여튼 있어요, 어플. 그 어플로 들어가서 색상을 바꾸면 바뀌어요.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LED 이 기능도 몰랐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나 메인보드에서 LED 바꾸고만 나 그럴 일이 없어. 그냥 버튼으로만 할래. 그러면 이거 안 꽂아도 돼요. 대박. 예. 저는 불 안 들어 안 들어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이런 좋은 기능이 있었다고. 모르면
고생한다고. 근데 전 진짜 말 그대로 성능만 그냥 성능 중이어서 뭐 네. 내가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나머지는 조립은 그냥 무난하게 된 건 거죠? 네, 그냥 뭐 무난하게.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해라. 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오래 걸린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닫히잖아요. 이거 꼭 안 닫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이거 뜯으신 적 있죠? 네, 뜯었어요. 그럼 위아래 바꾸신 거예요. 아, 대체적으로 저희는 자주 만지니까 만져보니까 진짜 이거 온갖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서.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죠. 네. 뒤집으신 거예요. 아유, 진짜. 저희는 많은 걸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 경험치가 어마어마하신 거죠. 네, 이제 펜도 돌고요. 네. 메모리는 가급적 듀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메모리 싱글 모드, 듀얼 모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싱글 모드일 때 성능이 좀 더 떨어진다 그래요. 안 그러면 왜 다들 메모리를 듀얼로 꽂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저걸 두 개를 꽂지 하나 꽂으면 될 텐데? 네. 예, 성능이 안 나오니까. 아, 그렇게는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5% 10%만 해도 그죠.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뭐 200% 나오네, 뭐 190 프레임 나오네. 나는 왜 190 나오지? 쟤는 200 나온다는데 만약에 메모리 쪽에서 성능이 1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와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듀얼로 쓰시는 게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좀. 자, 오늘 도착한 부품들, 제품들. 라이젠 7500F CPU 하나, 인텔 i5 14600K 하나,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 700W 화이트 하나, MSI 프로 B760M-A DDR4 2 메인보드 하나. 요거는 박스가 제일 크네요. 얘들은 쿨러예요. RC1900N 블랙 2개, 3개 더 와야 되는데 현재 온 제품들이 요 정도 되네요. 이 760M-A하고 14600K하고 요렇게 두 개는 부분 업그레이드 할 PC거든요. AS 들어왔다가 부분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거예요. 오전에 메모리 때문에 문제 있던 이 시스템은 파이널 판타지 렌더링 걸어보는데 재부팅이 되네요. 화면 나감이라기보다는 재부팅이 됩니다. 껐다 켜져요. 일단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나가면 파워부터 교체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네벤치나 3D마크, 타스, 파스는 잘 됐거든요. 파이널 판타지에서 재부팅이 된다. 오, 재부팅이 됐습니다. 5분도 안 걸렸는데? 플레이 한 지 한 5분 만에 재부팅이 됐어요. 좋았어. AS 하는 입장에서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아싸리 빨리빨리 나오는 게 저희가 교체 테스트 진행을 해볼 때 증상이 바로바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5시간씩, 6시간씩 막 하루 종일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난수리가 되는 거죠. 얘는 나간다. 왜 그러지? 그래픽카드가 RTX 4080이네요. RTX 4080 슈퍼. 자, 그러면 좀 넉넉하게 1000W짜리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볼게요. 찾았습니다. 문제 있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일단 저희 테스트 파워로 장착을 해서 파이널 판타지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 문어발 그 전원 분배선 꽂혀 있거든요. 12V 2x6 좀 꽂혀 있는데 쭉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 보시면 문어발 분배선에 8핀 커넥터 하나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옆에 비어 있는 거예요. 안 꽂혀 있네? 그래서 또 선을 좀 빼봤더니 8핀 커넥터 3개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하나 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로 8핀 전원선 3개 꽂혀 있는 분배선인데 3개 중에 하나만 꽂혀 있다. 2개는 안 꽂았다. 전원이 딸리니까 당연히 나가죠. 얘는 파워 불량이 아니고 조립 작업을 잘못했다.
설치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 20분 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되네요. 제가 파워 서플라이 모델 구성을 봤는데 여기 구성 재원을 보니까 PCIe 6+2 8핀 커넥터 3개를 주네요. 고객분이 하나만 꽂아놓고 사용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케이블을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파워 제가 선을 다 빼봤는데 연결된 게 없어요. 8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고객분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더 해볼 거고요. 결론은 케이블 부족이다. 그리고 메모리 이거 하나는 불량 스티커 하나 붙여놨고요. RTX 4080인데 타인스파이나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비를 많이 안 하나 봐요. 그 2개는 정상적으로 통과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에서 그래픽카드 전력을 좀 많이 땡겨 쓰나 봅니다. 여기서 검출이 됐네요. 그리고 저희 매장 앞인데 저번에 보여드렸나요? 꽃이 아주 이쁘게 잘 피었습니다. 이쁘다. 이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 전원선 그 8핀 문어발 3개짜리인데 그 중에 지금 하나밖에 안 꽂혀 있는데 이게 고객분이 조립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 PC를 AS 보냈다가 왔는데 저랬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구매했던 데에서 AS 맡긴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제 조립 컴퓨터를 샀다가 네. 그게 이제 불량이 나가지고 그 컴퓨터에 붙여져 있는 AS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그게 보냈거든요. 그게 구매한 곳 대행해주는 AS 센터예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곳 연락해 보려니까 지금은 그 사이트가 이제 그 업체가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사이트도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붙여져 있는 곳에 연락해봤는데 그게 똑같은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매하신 업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나와라든지 이런 온라인 업체들은 판매를 하고 출장 AS는 이제 출장 AS 전문 업체에서 1년 무상, 출장 무상 그 스티커 비용 받고 이렇게 대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어찌됐든 가져가서 점검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저게 하나밖에 안 꽂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AS는 뭐 했어요? 아까 그래픽카드 뭐 얘기하셨다더만요. 그래픽카드 불량으로 판정을 거기서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AS 기간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픽카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리 그래픽카드 업체에다가 기존에 불량이었던 그래픽카드를 보내가지고 대신에 이제 받아주셔서 네. 다시 조립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AS 업체에서 그래픽카드 대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줬는데 그러면 그 전원선을 세 가닥 중에서 하나밖에 안 꽂았으면 테스트 점검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냥 줘버렸네요. 그냥 그러면. 거기 업체 말로는 기존의 그래픽카드 문제 때문에 컴퓨터가 꺼졌으니까 자기네들이 네. 이제 그래픽카드 받은 걸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판단하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또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픽카드 문제였고 지금은 램 문제였으니까 결국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네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래픽카드 쪽 문제도 문제죠. 지금도 어찌됐든 그래픽카드에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8핀 PCI 그 세 가닥을 꽂아가지고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가닥 중에 하나밖에 안 꽂혀 있었으니까 2개는 허당으로 아예 안 꽂혀 있었어요. 네. PC 구매하실 때 파워에 보면은 모듈러 파워니까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있죠? 남아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고객분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지금 파워에 보니까 8핀 케이블이 하나밖에 안 꽂혀 있어요. 아예 파워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밖에 안 꽂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케이블들은 판매자가 고객분한테 줬을 거거든요. 파워박스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고객분 파워박스를 뒤졌는데 그 케이블이 없어. 그러면은 그 케이블 2개가 중간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내기 전에 제가 잠깐 본체 열어가지고 파워선을 좀 만팅했었거든요. 그래픽카드 선이랑. 네, 그 과정에서 제가 펜을 뺐었나?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닥이 작은 게 아니라 진짜 긴 가닥이라서 그것도 2가닥이기 때문에 고객분이 모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크플래시 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구매를 해야 돼요. 케이블 하나당 한 10,000원 정도 할걸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네요. 그 업체에서
여기에 있던 걸 뺐을 리는 없겠지만 세 가닥 중에서 한 가닥밖에 안 꽂혀있으면 그래픽카드를 AS 대행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테스트에서 문제가 안 나왔다, 이상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조금 그 업체도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일단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해서 그래픽카드가 전원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얘가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픽카드랑 램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저거를 교환받아가지고 또 꽂았을 때 됐겠냐 이거죠. 뭐 본인들 말로는 됐다고 해가지고 아마 교환을 받지 않으셨을까 해요. 네. 그때 이제 본인들이 테스트 해보고 교환 받고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한 달 정도 맡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네. 제가 돌려보니까 저 상태로 3D 마크 같은 경우에 타임 스파이 통과해요. 네. 그 다음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통과해요. 그리고 시네벤치도 통과해요. 시네벤치는 네. 뭐 CPU 쪽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널 판타지라는 또 벤치를 돌리는데 파이널 판타지 벤치에서 튕겨요. 네. 아마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전원 공급을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3D 마크 쪽 타임 스파이나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전원 공급을 많이 안 받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하여튼 결론은 그렇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에센코어 클레브 샀으니까 그냥 꽂아 쓰시면 될 것 같고 팅그룹은 AS 진행하시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픽카드 전원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머스트 파워에 8핀 커넥터 케이블 2개 필요하다. 구해드릴까요, 그러면요? 저도 네. 월요일 날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크프레시 쪽에 연락해서. 네, 그 기간은 뭐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아니, 뭐, 기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어차피 지금 테스트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케이블만 2개 구매하고, 그거만 장착한 다음에 좀 더 플레이 해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요. 중간에 저 제품 구매했던 AS 대행 업체에서 점검 받으셨나봐요. 출장 AS 해주는 업체에서 그래픽카드는 대행으로 교환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상태에서는 사실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교환을 받았어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시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매장으로 가지고 오신 거니까요. 일단 케이블은 제가 다크프레스 쪽에 얘기해서 추가 구매해가지고 장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당 PC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뿅. 얘는 지금 어떻게 뭐가 안 되세요? 처음에 네. 모니터만 꺼졌다 켜지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그냥 자기 혼자 모니터 화면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예, 하던 도중에 갑자기 꺼지더니 네. 마우스랑 키보드는 불이 다 켜져 있는 네. 상태에서 모니터만 꺼졌다가 좀 한 5분, 2, 3분 있다가 다시 켜져요? 네. 그러면 내가 작업하던 그 화면이 딱 올라와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래픽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래픽 카드를 AS를 받았거든요. 네. 우선 없습니다. 네. 다른 부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또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화면 멈춤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사용 중에 멈춰요? 네, 멈췄다가 또 꺼졌다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드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드 다 분리해가지고 하드라고 하면은 이제 본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SSD랑 뭐 하드 이런 거 다 하나씩 꽂으면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라이저 킷 쓰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 그 화면 꺼지고 그거 때문에 네. 클린에 들어가서 블러 스크린의 원인을 보니까 잠시만요. 화면 꺼지는 거하고 또 블루스크린하고 다르죠. 블루스크린도 발생한다 이 얘기네요, 아니, 또? 아니요. 그러면 스크린이 아니고 그 이상 상태가 있으니까 내가 고클린에 들어가서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생겼나 싶어서 보니까 그래픽 드라이버 충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고클린에. 내부 그래픽 드라이버를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윈도우에 아예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면도 안 떠요, 그럼요? 네. 바이오스 화면도 안 떠요? 바이오스 화면은 떠요. 바이오스 화면 뜨는데 윈도우 진입이 안 된다? 네, 네. 일단은 보죠, 그러면. 바이오스 올라오긴 하네요. 네, 올라와요. 라이젠이고 7950X3D이고 메모리 32기가 2개고 바이오스 버전은 어떻게 되죠? 업데이트 하셨네요? 업데이트 하기는 했는데 네네, 3월달 버전으로. 네네. 바이오스에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설정? 없어요. 없어요? 네, 할 줄 요거 기본 값으로 제가 바꿀게요. 다시. 윈도우 설치도 안 된다.
지금은 또 뱅글뱅글 돌긴 하네요. 올라오네요. 올라오네. 처음에는 램 에러가 뜨더니 접점 부활제 좀 뿌리고 뭐 이래 네.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램은 이상 없는데 드라이브에서 계속 드라이브 충돌이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모니터 꺼졌다 켜졌다 계속 뜨고. 지금도 좀 멈추는데요. 네. 화면 멈춤 현상 때문에 나는 SSD나 하드 쪽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 해봤는데 잠깐 멈췄네. 버벅임이 있네요. 네. 지금 전원은 12V 문어발 쓰고 계시고 지금 멈췄어요. 다시 또 움직인다.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사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사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럼요. i3 모델도 빨라요. 윈도우 구동하고 이런 거. 되게 심해요. 지금 뭘 할 수가 없네. 일단 저희 윈도우로 한번 구동 잠시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리나요?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몇 번이세요? 제가 본인 확인은 좀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막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성함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보통 제가 예약을 잡으면 1시간 정도를 이제 고객분한테 할당을 딱 잡아요. 아버님한테 켜지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SSD 물려가지고 지금 구동해보고 있는 거예요. 고객분 PC는. 저분부터 먼저 잠깐 드리고 마저 볼게요. 제가 확실치는 않는데 얼추 문제점들을 잡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이제 아직 100%는 아니니까 일단 저분 거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윈도우 구동되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 사장님이 빼셨죠? 네. 요 라이저 네. 킷. 네. 어떻게 빼셨어요? 나는 죽어도 안 빼지던데. 내가 뽑았으니까. 네. 요 라이저 얘 불량이에요. 그게 불량이 나서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또 불량 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다이렉트로 바로 꽂았고요. 메모리도 4개 지금 다 꽂아놓은 상태고요. 순행도 지금 장착도 해놓은 거고 윈도우 구동 잘 되죠. 따님이 수리 끝나고 나면 메인보드, 순행 쿨러 이거 바꿔달라 하셨거든요. 네. 이거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얘는 고정 안 시켜도 돼요? 어떤 거요? 이제 카드는요? 고정돼 있죠. 나사 박아놨죠. 박아놨고 인터넷도 잘 됩니다. 제가 따님한테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화 통화는 다 했거든요. 기존에 케이스 빼놓고 나머지 이런 LED 불빛 같은 연동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안 쓰셨어요. 중간에 컨트롤러 같은 거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 RGB 퓨전이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네. 요게 순행 쿨러하고 메모리하고 색깔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LED를 바꾸시려면 RGB 퓨전이라는 걸로 실행하셔가지고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본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따님이 다 가져오신 거예요. 요게 그 라이저 불량 난 거 빼놓은 거고요. 그리고 순행 바꿔달라 하셔가지고 순행 바꾼 거고, 순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자재 나사 이런 것들 이렇게 빼놓은 거고, CPU 바꿔달라 하셔가지고 6500XT로 바꿨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꾼 거예요.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본체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 PC를 전체적으로 짧게나마 점검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윈도우 구동할 때 스로틀링 버벅거림이 막 툭툭툭툭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네, 괜찮은 이유가 라이저 킷, 라이저 케이블, 얘 불량, 얘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런 케이블 사용을 할 때 버벅거림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해볼게, 바이오스에서 보면은 이 PCI 방식을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젠4로 바꾸거나, 그러면은 좀 괜찮아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해봤죠. 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됐고, 결론은 얘를 빼버리고 그래픽카드를 다이렉트로 꽂았더니 잘 돼요. 아까 저희 SSD 물렸을 때도 잘 돼요. 아까 버벅거림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얘를 뺐더니 잘 된다. 버벅거림 없이 원활하게. 아까 이런 것도 못했어요, 테스트. 꺼졌다 켜지는 건 뭘까요? 그것도 관련될 수 있죠. 그래픽카드를 꽂는 케이블이니까. 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벤치 테스트 몇 가지만 좀 더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저 핑크 저분도 이게 불량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DLX21 이 케이스는 지지대 있잖아요. 고객분이 아마 빼놨을 거예요. 그거 꽂아놓으세요. 네. 와이파이가 안 뜨더라고요. 최근에는. 윈도우를 미루셔야 되나 그럼? 저희 무선랜 연결해 보면 되죠. 여기 오면 잘 됐어요. 저희 매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잘 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제가 원인을 알려드렸잖아요. 잘 돼야죠. 무선이
아예 안 뜨죠. 예, 아예 안 뜨는데요? 그 드라이버 부스터인가 그걸로 했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그런 걸로 안 해봐서. 일단은 AS 영상은 확실히 좀 예전보단 줄었어요. 특히 이제 고객분하고 1대1로 상담하면서 점검하는 영상은 좀 가급적 요즘은 조금 피해요. 일부러 안 찍어요. 왜냐하면 보는 분들이 조금씩 좀 많아지다 보니까 AS 가지고 오신 분들, 본인이 출연한 영상 봤을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댓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니까 나는 뭐 무덤덤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댓글이 9개가 좋아, 뭐 그냥 무난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바보니 빌런이니 뭐 안 좋은 글을 쓰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셔가지고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는, 좀 기분이 조금 찝찝한 그런 댓글들이 가끔씩 올라오니까 이제 영상을 안 올리게 되는 거예요. 댓글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을 좀 신경을 쓰죠. 그리고 저희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이 PC를 들고 왔어. 근데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뭐 댓글에서 아 바보 아니야? 저것도 몰라? 이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날 갔으니까 나도 나왔겠지 하고서 클릭을 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쵸? 예, 그래,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예,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2명이든 3명이든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계셨으니까. 물론 댓글이라는 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지만 그런 거 아닌 그냥 깨는 글, 그죠? 남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 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저걸 들고 와? 기본적으로 저걸 점검을 안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좀 약간 공격성 있는 댓글들을 달면 상처받죠. 예, 저야 뭐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할 수 있지만 고객분들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영상은 좀 줄었다. 윈도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컨트롤러가 네. 지금 충돌 나거든요. 그렇죠. 예. 충돌 난다고. 이거는 윈도우 다시 밀고 다시 깔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윈도우 밀고 다시 깔아드려요? 네. 안에 중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싹 밀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직 드라이버가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와이파이 올라오죠? 네. 여기 와이파이 중에 저희 걸로 연결을 해볼게요. 올라오죠. 연결됐네요. 드라이버 문제예요. 드라이버 문제인데 그게 드라이버를 지우고 다시 깔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윈도우를 다시 밀고 다시 깔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설 드라이버 팩 그런 모델들 많잖아요. 별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설치까지 잘 되고 겸사겸사 설치 테스트까지 다 한 거네요. 자, 이번 PC는 CPU D램에 불이 들어온다 이런 증상으로 입고가 된 거고요. 고객분은 지금 앞에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는 날이라 촬영을 합니다. 지금 CPU하고 D램에 불 들어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한번 켜볼게요. 지금 막 조립하신 거죠? 아니요, 이 승지가 좀. 사용하시던 거예요?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다가 쇼트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안 켜지더라고요, 다음날. 사용 중에 네. 지금 보니까 일단 CPU하고 D램에 불이 들어오네요. 네, 이지 그래서 디버그에. 램도 한번 하나만 껴보고도 해봤는데. 네. 그래도 동일해요? 네, 동일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걸로 한번 꽂아보든지 해볼게요. 일단은 보드가 문제인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이긴 한데요. 좀 기다려 보셨어요? 네, 한 10분 정도? 에즈락 보드네요. 네, 예전에 보드. 10분까지는 기다려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메모리 하나씩 해보셨다고요? 팀그룹 몇 짜리예요? 4800? 16기가. 요즘 뭐 딱히 오버클럭 할 일이 없어요. 메모리만 뭐 XMP, EXPO만 활성화 시키든지 하는 거고. 증상은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증상 나오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보드가 반응하니까 팬이 도는 거죠. 메모리 문제 같아요. 올라오네요. 와,
하나 어이가 없네? 메모리 분량이 낮죠, 차라리 보드 분량보다. 그렇긴 하죠. 네. 아니면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똑같다 그러면 메모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AS는 다 되죠. 근데 이게 딱히 하나라고 볼 수 없어요. 메모리가 네. 불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메인보드하고 특성 탄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예요. 얘를 다른 PC에 꽂았을 땐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모델이 뭐죠? B650M-PG 라이팅. 제가 바이오스 좀 다운받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할게요.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브랜드마다 좀 호환성이 심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네, 에즈락 보드는 이 회사 제품이 좀 잘 안 맞아. 에이서스는 기가바이트 거는 또 뭐가 좀 안 맞아. 이런 제품군들이 보통 조금 있어요. 메모리는 특히 심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성도 많이 타고요. 또 혹시 모르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얘를 꽂았는데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쓰다가 나오면 파워가 나가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뭔가 불량이 돼서 나가던가.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PC는요 0일이 없어요. 0.5도 있고 0.6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자 일단 메모리 한번 바꿔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했습니다. 일단 봐야죠 어떤가. 그리고 메모리는 한 쌍이에요. 네. 하나가 불량이어도 두 개 세트로 바꿔주니까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유통사에다가 보내셔가지고 뭐 교환을 받으시든지. 뜨는 것 같죠? 펜 작동하죠? 예, 넘어가죠.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들은 흔해요. 그래요? 고객분은 이야 씨, 왜 이래 하지만 저희는 뭐 흔하게 보는 거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립해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픽 카드 빼보고 CPU만 안 빼고 한번 다 빼봤어요 진짜. 만약에 메모리로 안 되면 저희들도 CPU를 빼볼 거예요. 메모리 쪽 특성일 수 있으니까. 메모리 검사까지는 못해요. 네. 메모리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메모리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려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것까지는 네, 오래 걸려요. 그것까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신 분들은 맡겨놓고 가십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만약에 메모리가 진짜 불량이야. 네. 그러면은 9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3번 해야 되거든요. 2개 꽂아서 한 번. 아 진짜. 예, 하나씩 또 한 번씩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3시간씩 3번 하면 9시간이에요. 올라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고객분이 좀 하실 줄 아시면 뭐 TM5든 좀 돌려보세요. 그래서 메모리 오류 검출이 있어. 그러면 교환 받으시고, 검출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구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 코드 빼고 마지막으로 몇 분 있다가 켜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이번 PC는 전원을 켜면 워밍업 하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저분해도 좀 먼지가 좀 많아도 청소는 지금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나서 청소 작업을 해요. 마지막에 동일 조건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 공급은 되고요. 이 증상이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간단하게 파워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메모리 세척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파워는 괜찮은 것 같고 접점 부활제 BW100 이걸로 세척 작업을 좀 하고요. 마지막에 컴프레셔로 청소도 좀 하고 잠시 후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죠? 삑 하고 올라옵니다. 접촉 불량 하면 뜨죠. 이런 경우에 접촉 불량, 메모리 접촉 불량이 많아요. 메모리 쪽 관련해서 먼지가 많거나 하면 워밍업 하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화면이 안 뜹니다. 청소 작업만 잘해도 이러한 증상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해결됐으니까 이때 청소를 합니다. 밖에서 컴프레셔로 청소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 작업도 끝났고 화면도 잘 올라오고 복구 모드로 뜨는 경우는 PC를 강제로 여러 번 껐다 켰기 때문에 뜨는 경우예요. 다시 시작 누르면 정상적이라면 부팅이 됩니다. 오전에 입고가 됐던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이 발생한다는 PC 전체적으로 보면 15세대 울트라 9 285K이고요.
메모리는 클럭이 8800MHz 990 프로 1테라, 보드는 로그 막시모스 Z890 익스트림. 금액적으로 그냥 고가의 부품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볼 거고요. 메모리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테스트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XMP 켜놓고 8800MHz 메모리 돌려보고 있는데 에라 검출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XMP를 끄고 기본 값에서 다시 한번 메모리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촬영해 둔 건데 요 컴퓨터 이제 키면은 모니터에 출력되는 거거든요. 블루스크린이 그냥 계속 떠요. 요런 코드도 뜨고 뭐 코드가 많이 떠요. 여러 가지 떠요? 네. 드라이버 오버랜 뭐 그런 것도 뜨고. 네. 일단은 뭐 하나하나 봐야죠. 뭐 예전에 CPU 분량이었나요?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때 왜 호그와트 틀다가 네, 이제 네. 렌더링 떴던. CPU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따로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그 예전에 그 네. 와트 엄청 높이 나온다고 자체적으로 뭐 낮춰주는 거 있잖아요. 인텔 디폴트 세팅값 네. 나왔을 때 같은데. 그때 그거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불량 증상은 많이 개선이 돼요. 일단 블루 스크린 자꾸 뜬다. 이 시스템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쪽에 AS 들어와서 CPU 불량으로 CPU AS 교체받고 출고됐다는 시스템인데 또 1년 3개월 만에 입고가 됐네요. 여러 개 다양하게 블루 스크린 뜬다는 거 봐서는 CPU 불량일 수도 있어요. 물론 메모리 검사도 해봐야겠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해봐야죠. 메모리 XMP를 끄고 기본 베이스 클럭으로 지금 메모리 테스트 진행해보는데 에러 안 나네요. 현재 지금 53분 정도 플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검출이 안 돼요. 기본 베이스가 6400이거든요. 워낙 메모리 클럭이 높다 보니까 일단 XMP 끄고 기본으로 해도 일단 에러 안 난다. 마지막까지 돌리면 3시간 반 정도는 될 것 같고 다시 XMP 켜서 고객분 말씀대로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크롬 작동했을 때, 엣지 작동했을 때 블루 스크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다시 XMP 끄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제가 토요일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해당 PC는 또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XMP 켜놓고 돌려봐야 8800으로 해놓고 봐야 진짜 블루스크린 뜨는구나 증상 지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XMP 풀고 했을 때 확인이 되니까요.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마저 와야 될 부품들이 또 도착을 했어요. 어떤 게 왔는지 한번 볼까요? 리안니 511 비전 511 비전 케이스가 왔고요. 아이고 이건 또 조립을 언제 한다냐. 월요일부터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B650 어로스 엘리트 AX 아이스 메인보드 비전 케이스에 조립을 할 순행 리안니 하이드로 시프트 360 논펜 펜이 없는 순행 쿨러예요. 유니펜 TL 와이어리스 120 그리고 리버스로 3개 정방향 2개 스트리머 2개 준비하신 게 DLX 21이네요. 라니 순행 준비하셨네요. 그럼 DLX21에 1050W에 그래픽 카드를 진짜 살려다가 네. 이게 9070 가격 때문에 이제서 가가지고 다른 것들이 좀 오래됐거든요. 사놓은 지가. 네네. 보드는 오늘 AS도 그렇고 에지락 보드 많이 보이네. X8702 노바 킹뱅크 몇 짜리예요 클럭이? 6천이 6400이랑치. 그때보다 한 10만 원인가 내렸더라고요. 아 네네. 2TB 거기에 순행하고 라데온 RX 9070 XT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일단 다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 일반 번호로 제가 연락드릴 거예요. 예. 얘는 완전히 라라랜드인데요. 라라랜드라고 하면 라이젠 CPU에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때 라라랜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행은 3RCS의 라니 SE360이고 DLX21 케이스는 아직까지도 현역인가 봐요. 종종 들고 오시네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부터 이 해당 제품 14600K CPU 메인보드 업그레이드 작업 한 대 하고, 그리고 바로 리안리 계열로 화이트 구성 유니펜 장착하는 이 시스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 대행으로 9800X3D 이 해당 제품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입고하셨던 블루스크린 나온다는 이 PC는 오늘은 점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의 영업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작업이 끝나야 뭔가 플레이가 될 텐데, 얘도 한참 남았는데 메모리 돌리랴, 블루스크린 뜨는지 확인하랴, 또 XMP 풀고 또 다시 확인하랴, 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오늘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사실 테스트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전 PC도 마찬가지고요. 저 블루스크린 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AS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플레이를 하느냐, 증상 재현을 하느냐. 증상 재현이 안 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거나 수리가 불가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증상 재현이 잘 되면 그만큼 AS 시간도 짧아지고 완료되는 시점도 짧아지니까 AS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 오늘 토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